네,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주제는 이제 네, 이제 몰과 학식량이네요. 다음은 0.5몰 A 수용액을 만드는 실험이다. 가 25도씨에서 밀도가 D인 10몰의 수용액을 준비한다. 나 가의 A 수용액 Wg을 소량물에 들어있는 200ml 부피 플라스크에 넣는다. 다 나의 부피 플러스 표시선까지 물을 넣어 0.5몰 수용액을 만든다. 여기서 W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화학식량분의 10%D를 이용해서 푸는 거겠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밀도가 D에서 10몰 A 리터죠. 그렇게 하면 화학식량분의 10%D를 이용해야 되니까 화학식량을 가정할게요. 화학식량을 A라 가정하고 10% 정도가 있고 밀도는 D죠. 이게 10몰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약분이 되니까 화학식량분의 그 퍼센트분의 밀도는 1몰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보시면 가의 A 수용액 Wg을 희석시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0분의 W를 희석한 거니까 이제 2분의 10%D가 있고 이거를 희석했을 때가 0.5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그러면 20분의 W는 0.5가 돼요. 그러면 W는 10이 되겠죠. 그럼 W는 10이라는 값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W라는 값을 구했지만 D를 이용해서 이 식을 풀어내야 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식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 식은 클래식합니다. 그냥 이제 그 질량분의 물질 이용 질량분의 이제 몰을 이용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풀어야 하냐?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화학식량이죠. 그 물이 들어있는 걸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10이라고 가정을 하고 일체가 10이라고 가정하고 화학식량은 A고 그 다음에 10몰이어야 하니까 만약에 여기에다 100을 곱하고 여기에다 100을 곱하면 10이 돼야겠죠. 그러면 여기 쓱 사라지고 그러니까 100분의 A가 돼야 돼요. 100분의 A 몰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100 100이 아니라 10입니다. 10이 되면 10분의 A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제 물을 더 넣었을 때 200이 되었죠. 200분의 다시 A분의 10 A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5를 곱하고 여기서 5를 곱하면 0.5가 됩니다. 그러니까 20분의 1이 되는 거죠. 확인해 보시면 0.5가 나오죠. 근데 이 10분의 A를 저희가 이제 구해야 하는데 10분의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밀도를 저기 10분 숫자로
표현을 했어요. 10의 2가 맞구나. 10분의 A몰이 있다는 건데, 그러면 10분의 A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그래서 또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저희가 이제 다시 문제를 보면요, 밀도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이 있어요. D는 이제 아시다시피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런 식이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한번 뒤집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면, 그 D가 밀도랑 비례를 하니까 여기다 10을 넣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다시 표현하자면 10D분의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13번 문제입니다. 주제는 이제 이온과 전자 배치겠네요. 다음은 원자 X와 이온 Y 플러스 Z E-에 대한 자료다. 이온은 모두 18쪽 원자 배치를 갖고 기억은 X, Y, Z 중 하나다. 그 다음 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 Y, Z의 전자수합은 14입니다. 기억은 양성자수, 중성자수, 전자수가 모두 같다. 중성자수 B는 X, Y, Z는 1, 13 대 9다. 여기서 빠르게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기억 같은 경우 양성자, 중성자, 전자수가 모두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온들은 절대 아니겠죠. 왜냐하면 이온 같은 경우에 양성자, 전자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럼 X 기억은 X가 되겠네요. 아이고, 뭐야? 기억은 X가 되겠죠. 그 다음 중성자수 B를 보자면요, 1대 3대 9예요. 근데 저희가 알다시피 원자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하고 양성자 수가 대체로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전체 다 이온 원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온으로 다시 치환시키는 일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중성자수 B는 원래 원자수 B가 같기 때문에 다시 원래 전자수 139였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온 같은 경우 좀 변화를 일으켰으니까 변화를 조금 일으키자면 1 전자를 한번 잃었죠. 2 전자를 보시면 2 마이너스니까 11이죠. 다 더했을 때 13이라는 숫자가 그리고 얘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다고 했는데 좀 이걸 다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대체로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중성자 B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양성자로 같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기억 같은 경우 전자가 이제라는 건 확실히 하죠.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나머지가 12가 돼야 돼요. 그렇게 따지면 일단은 모두 18쪽의 원자 배치를 가기 때문에 18쪽 원자 배치를 간단히 알자면 헬륨, 네온, 팔헤네, 아르곤까지만 썼는데 뭐 아르곤까지 갈 필요가 없죠. 전자수 합이 13이니까. 그러면 헬륨하고 네온을 각각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일단
비금속이 돼야 되고 플러스가 되면 금속이 돼야겠죠. 만약에 가정을 근데 보시면 중성전자수를 기준으로 한번 삼아보자면 아무리 이게 차이가 많이 나도 뭐 한 5 정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Y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러스가 됐으니까 원래는 리튬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원래 그럼 전자수는 3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남은 전자수는 8이 되는데요. 네, 그러면 산소가 되겠죠. 원래 산소는 2개가 되면 네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이 이온의 전자수가 그걸 돼야 되니까 아이고 네, 원래 전자수가 있네요. 그러면 1, 2 원래 전자수로 따지면 그럼 10 그렇게 따지면 네, 딱딱 맞을 수밖에 없죠. 딱딱 맞네요. 그러면 Y 같은 경우는 리튬이고 Z 같은 경우는 산소 5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X이다. 네, 맞고요. 니은 Y 플러스의 전자수는 3이다. 네, 맞습니다. Y 플러스의 전자수는 2죠. 네, Y의 전자수가 3입니다. 디귿 질량수의 B는 Y 대 Z는 1대보다 보시면 Z는 순수죠. 중성자가 9개, 양성자가 8개 있어요. Y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도 3개, 중성자 모두 3개 갖고 있죠. 그럼 6대 7이어서 1대5는 아니다. 정답은 녀석 1번 기억입니다.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표는 주제는 네, 그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변화를 알아야 돼요. 표는 2주기 바닥 상태 원자 Y부터 Z에 대한 자료다. 홀 전자수는 X가 Y의 2배다. 원자는 네, W, X, Y, Z 나와 있고요. 여기 상대값이 없네요. 전자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1, 2 기억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네, 일단은 나와 있고요. 제1 이온화 에너지는 뭐 상대값이어서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선 저희는 이게 1, 2 있는 거 가지고 빠르게 파악을 해볼게요. 일단 2주기를 전제로 해보도록 할게요. 2주기니까 전자가 2개 있는 오비탈은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죠. 2배 비키니 오후노 네, 맞고요. 여기가 W부터 Z까지 있을 건데 여기서 W는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여기가 W고요. W는 그러면 리튬이 되겠네요. 그리고 홀 전자수는 X, W 2배니까 W는 하나밖에 없고 X는 2개 되겠네요. 그러면 X 같은 경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2이면서 홀 전자 수가 2이어야 해요. 그러면 여기 홀 전자 수도 간단히 좀 써주자면 10, 1, 2, 3, 2, 1빵. 그럼 여기가 X가 되겠네요. X는 탄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알 수 있어요. 탄소를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탄소를 기준으로 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간단하게 이온화 에너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거 좀 이상하게 그렸는데 보시면 리베 BC 오브 네온 간단히 그렸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네,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그릴 필요가 없었지만 그냥 그려봤고요.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소보다 제1 이온화 에너지가 높아야 하면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네, 하나밖에 없죠. 질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Y를 구해야겠죠. Y 같은 경우 질소보다 작아야 해요. 근데 제가 알다시피 이제 리튬하고 탄소하고 까지 썼어요. 근데 Y 같은 경우 탄소보다 높아야 하면서 질소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뭐가 충족되죠?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는 Y는 산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그 다음에 기억도 채우면 기억은 3이 될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모든 표랑 그 원자를 다 알아냈습니다. 이제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억 x는 산수다. 네, 맞고요. 니은 기억은 3이다. 네, 맞고요. 디귿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원은 질소가 산소보다 높다. 아닙니다. 유효 핵전원이니까 유효 핵전원은 이제 대체로 증가를 하죠. 그럼 뭐가 틀렸냐면 보시면 기억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X는 탄소입니다. 그래서 니은 2번입니다. 네, 다음은 16번입니다. 주제 같은 경우에는 산과 염기입니다. 편의 25도씨 수용의 가원화에 대한 자료다. 가원화는 염산과 HCl과 NaOH를 수소합시다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표가 나와 있고요. 그럼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저희가 정말 간단하게 해석을 해볼게요. 저희가 일단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기본 같은 경우에는 7에서 출발하죠. 7은 중성이에요. 7은 중성인데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을 시작해서 그 몇 배가 켜지는가, 몇 배 차이 나는가,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기 보시면 10분의 4 차이가 나죠. 그러면 4칸 차이가 나는 거예요. 4칸 차이가 나면 각각 2칸씩 가져야 4칸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얘가 좀 더 커야 되니까 pH가 9가 되고 여기는 pH가 마이너스 5가 되죠. 그렇게 따지면 10-9를 곱했을 때 2라고 14가 10의 4제곱이 나와요.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H3O가 더 많은 게 NaOH가 될 거고요. NH3 플러스가 이게 좀 이렇게 그걸 갖는 게 HCl이 될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pH는 5가 되고 여기 pH는 14니까 9가 되죠. 뭔데 여긴 굳이 좀 과조건이네요.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구할 필요는 없었어요. 보시면 그 다음에 H3O 플러스를 구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는 공식은 이런 게 있죠. 저희는 이제 NV 몰이라는 공식으로 이용해서 그걸 전체 다 구해 볼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부피 여기가 3배 차이가 나고 여기는 4배 차이가 나죠. 그렇게 되면 부피는 10분의 1 차이가 나요. 부피는 그러면 여기 보시면 부피를 적고 마이너스 1 차이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y라고 따지면 10분의 y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하면 저희는 이제 부피를 대략적까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나는 HCl이다. 맞고요. 니은 수용의 부피는 가가 나의 10배다. 네, 맞고요. 가의 pOH는 5다. 네, 맞아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에요. 네, 다음 17번 문제예요. 주제는 이제 1단원인 몰과 이제 분자량을 섞은 조합이네요. 보시면 표는 T 도시 1기압에서 실린더 가와 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다. 가에 들어있는 전체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 질량비는 X, Y, Z가 각각 15대 5대 16이다. 네.
보시면 표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나는 해석을 해야겠네요. 네, 우선 Z의 양부터 봅시다. Z의 몰양부터 보시면요, 간단하게 N 공평하게 들어있어요. 근데 자 말고 여기 보시면 Z, 여긴 Z2가 들어있고요. 여기는 Z가 혼자 들어있어요. 즉, 그냥 그 부피를 만약에 여기는 그냥 EV를 혼자 전체로 갖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만약에 EV를 갖고 3V를 갖는다. 뭐 대충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혼자밖에 없으니까 EV를 통째로 가져요. 그러면 여기서도 같은. 그러면 전체는 4V, Z는 4V를 갖게 되겠죠. 그러면 가에서도 똑같이 N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4V를 가질 수밖에 없고 여기도 V를 가져야 해요. 그렇게 되면 네, 기본적인 분배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에 가를 보시면 질량이 36이에요. 질량이 36이고 네, 그럼 여기 보시면 좀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네, 좀 귀찮을 수도 있죠. 아무래도 화학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계산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고요. x, y의 원래 값은 35고요. x, y4, z는 35에 16만 더하니까 51이에요. 근데 이게 4v v를 전체로 골고루 나눠 가졌는데 36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일단 한번 좀 곱해 볼게요. 여기는 204고요. 여기는 35예요. 더하면 239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기서 239를 만들려면 저희는 이제 만들 수가 있냐? 35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냐? 여기서 어떻게 따지냐면 ZY가 64고 ZY가 35니까 35 239 만약에 질량 203 여기 전체 있는 생으로 더하면 239거든요. 여기서 36을 좀 맞춰야 돼요. 맞춰보면요, 이거로 나누시면 잠깐만, 설마 그건 아니겠죠? 그 소수는 아니겠죠? 48에다 네, 딱 떨어지지는 않네요. 네, 이렇게 따지면 진짜 식이 너무 이상하게 나와도 뭐 화학이라 그냥 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냥 36g은 239V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해석을 잠깐 해보자면 여기는 EV를 가지고 있죠. X, Z2 같은 경우에는 15 더하기 30이니까 47이에요. 와, 이것도 식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질량을 얼마나 가져야 되냐? 여기는 47V를 가져야 돼요. 제가 뭐 실수를 했나요? 잠시만요. 식이 너무 더럽게 나오거든요.
x, y4, y가 4, 15, 35, z니까 35에 16을 더해서 50 52라는 숫자가 나왔어. 그러면 v1의 4위를 분배해서 풀고 35가 그럼 5개 있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 35가 5개 있고 다시 16이 4개 있는 거니까 35, 15, 175, 64. 뭐 변한 게 없네요. 너무 끔찍하네요. 아, 죄송해요. 가를 구성하는 전체 원자 질량비가 15대 5대 16이었네요. 참 정말 실수죠. 네, 과체 과실이요. 네, 정말 죄송해요. 오류가 났네요. 제가 왜 이걸 못 봤을까? 가에 들어있는 거죠. 이어서 문제를 좀 똑바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풀어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저희는 원소 질량비를 빠르게 알아보자면 저희는 일단 XY4는 5V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XY 같은 경우는 5로 나눠주고 Z 같은 경우는 4로 나눠줘야 돼요. 즉 다시 한번 깔끔하게 나눠주면 3, 1, 4가 되겠네요. 3, 1, 4를 전체에다 더해주면 36. 그냥 V 없애줘야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질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8, 11 두 개 갖고 있으면 어쨌든 22가 기억은 22가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풀렸습니다. 바로 보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 들어있는 기체 전체 몰비는 1대 4다. 네, 맞고요. 니은 원자량은 x와 z보다 크다. 아니 그죠? 기억은 20이다. 네, 맞아요. 정답은 3번 기억 디귿이에요. 네, 다음은 18번입니다. 주제는 동위 원소에 대한 걸죠. 다음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다. X, Y가 이렇게 표로 쫙 나타나 있네요. 네, 보시면 전체 비율은 9대 10이고요. 이 전체 비율은 N대 100-N이네요. 네, 원자량은 N 플러스 2가 N 플러스 4보다 작아요. 또한 X의 평균 원자량은 NY 이거 못하는 건가요? 평균 원자량은 N 원자량보다 작구나. N 원자량보다 작고 Y의 평균 원자량은 N 플러스 2 평균 원자량보다 작아요. 요즘 어렵네요.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보시는데 어찌저찌 걸리다 보면 풀리는 게 또 화학 문제입니다. 풀어볼게요. 우선 여기 평균 원자량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제 평균 원자량이 간단하게 그려보자면 M이고 N 플러스 2예요. 거리는 이고요. 9대 10이니까 9대 1. 즉 여기는 12로 나누면 0.이니까 M 플러스 1.8이에요. 아, 1대 9가 돼야 되는데 M 플러스 0.2예요. 즉 M 플러스 0.2는 N보단 작아요. 이건 Y의 평균 원자량이 있는데 이건 N 플러스 2보다 작아요. 여기 보시면 또 하나가 있죠. N 플러스 2가 N 플러스 4보다 작아요. 보시면 여기 옮겨주면 그러면 N은
m-2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근데 보시면 y의 평균 원자량이 있을 텐데 y의 평균 원자량은 일단 n 플러스 뭐 조금 있겠죠? 그게 n 플러스 2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n 플러스 2가 n 플러스 4보다 작아요.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n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완벽하게 알아낼 수는 없고요. 비율 관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일단 y의 평균 비율도 구해 알아봐야겠죠. 이거 n이고 n 플러스 4고 4면 여기는 거리가 4가 되고요. 비율은 n인데 100-n이에요. 숫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대입을 해놓은 것도 가정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조금 더 어렵게 생각을 하자면 여기서도 대입을 해보잖아요. 그럼 일단 n은 n 플러스 2보다 살짝 더 높은 값을 갖게 돼요. 물음표도 갖게 되고 이게 2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물음표 플러스 이게 1.8이라는 거죠. 1.8이라는 거예요. 1.8을 가져야 해요. 그렇게 되니까 1.8을 가져야 되려면 4에서 보시면 1.8을 가져야 되니까 n 비율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보시면 n이 적어도 2보다는 얘가 작으니까 50보다는 높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보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억 양성자수는 y가 같다. 같고요. 여기 중성자수만 다릅니다. 이건 x의 평균 원자량은 n 플러스 0.1 맞고요. 디귿 n은 50보다 크다. 네, 맞아요.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5번이에요. 네, 다음 19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음이온 양적 결합입니다. 그러면 0.2몰 염기성 용액 xml에 y몰 산성 용액을 넣었을 때 넣어준 산성 용액의 부피에 따라 혼합 용액성 모든 이온수를 나타낸 것이다. P에서 혼합 용액성 모든 이온수비는 3대 4대보다 이렇게 표 그래프 보시면 나와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이게 나와 있네요. 우선 기본 타이틀은 이가산에 1가산을 넣었을 때죠. 이값인 게 1가산을 넣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음이온수는 변하지 않았어요. 음이온수는 변하지 않았고요. 여기 보시면 P에서 혼합용의 모든 이온수비가 3대 세도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딱히 알 수 있는 건 없네요. 네. 그리고 변함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1가산을 넣어도 변함은 딱히 없네요. 네, 그러면 문제를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음연수가 4 맞죠? 30ml를 넣어줬는데도 4.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3대 4대 5만이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네.
일단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b거든요. b는 계속 0.1을 유지해요. 그러면 3, 4, 5 중 하나는 b 2 플러스예요. 근데 어떤 게 b 플러스냐면 이거를 네, 나왔네요. 이게 그러면 b 2 플러스고요. 그러면 이게 a 플러스니까 a 마이너스고요.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검토하실 때는 이제 전화랑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바로 넘어가면 그렇게 되면 이제 y의 몰 구수를 알 수 있겠죠. 여기가 0.2니까 4분 여기가 10분의 1 해주고 4를 곱해주고 그럼 10분의 2 4에서 어떤 수를 곱해서 10분의 2가 되니까 그러면 40분의 2 즉 20분의 1 곱해줘야겠네요. 20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1 즉 y는 0.25가 돼요. 여기서 또한 모든 음윤수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음윤수는 변함이 없었죠. 아직. 즉 4n을 8로 나눠서 이제 어느 정도 분배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OH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의 1이니까 2n을 가지고요. 3대 5군요. 2분의 3을 가지고요. 이것은 2분의 5를 가질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아는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넘어가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P 기억 P에서 혼합용의 B2 플러스는 2n이다. 아니죠. 니은 Q에서 혼합용행은 염기성이다.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냐면요. 30ml를 넣었을 때 이제 반응이 일어났으니까 아다시피 30ml당 5개가 들었어요. 그러면 10ml당 3분의 5가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여기 60ml는 10개가 들어왔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y 같은 경우 0.25가 아니라 y는 3분의 5가 되고 x는 그러면 10ml를 가져야 하니까 x는 30ml가 되겠네요. 그렇게 따지면 이은 q는 맞고요. 잠시만요. 좀 이제 내정지가 왔는데 (10ml니까) Q에서 염기성 맞고요. Y 5분의 3 X는 이제 계산을 하면 120이 나옵니다. 정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주제는 화학 몰 반응입니다. 다음은 A와 B에 대한 실험이다. 화학 반응 진행이 간단하게 적혀져 있죠. 그 다음에 분자량도 나와 있습니다. 실험 과정. 실린더 1과 2에 A와 B를 그림과 같이 넣는다. 그리고 1과 2에서 한 번 더 완결시킨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을 진행시킨다. 네. 그 다음 여기 간단한 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의 부피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네, 표와 이런 그림들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화학식이 나와 있죠. 이 세 가지 것을 모두 네, 각각 잘 조합해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1부터 분석하도록 할게요. 1 같은 경우 A와 B를 전체 다 합해서 8리터였는데 반응을 했더니 6리터만 남아있죠. 그러면 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A 플러스 B는 C가 남는데 그것의 종합이 8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A가 남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6, 2로 반응을 했겠네요. 그렇게 되면 2, 1, 2가 생기고요. 이번엔 안 되겠다. 그러면 하나하나 저는 대입해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요. 네, 5, 3, 2 된다면 이것도 안 되네요. 그러면 남아야 되니까 네, 1번 같은 실험은 4, 4로 나눠서 각각 반응을 진행해야 네, 6이 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C 질량은 4 리터고요. 여기 남는 건 2리터를 가지고 있겠네요. 그러면 2에서도 알다시피 여기는 2리터가 나와야 하는데 2리터가 나오려면 한 번 반응을 해야 돼요. 한 번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 더하기 이 미지값이 이제 9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 번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2, 1이 돼야 되는데 B가 남아야 돼요. 그러면 A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았구나. 그럼 B는 1 플러스니까 3몰이 있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B도 2가 남았을 거예요. 그럼 전체 기체 부피는 4가 되겠네요. 그럼 다시 Y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A가 2가 남았고 여기서는 B가 2가 남았는데 그럼 한번 다시 반응을 하면 얘가 6이 남은 B, 2C 그 다음 하면 1, 2, 6 1, 2 2가 되니까 그러면 1, 0, 8이 되겠네요. 그럼 전체 부피는 9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Y는 9가 되니까 X 플러스 Y는 13이 될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2023학년도 11월 고2 전국연합한과지 화학권을 풀어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한 한 해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